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적 측량 두 번째 시간이죠. 55페이지 지적 측량 절차 빈출이라고 써 있죠. 굉장히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지적 측량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지적 측량을 어떻게 구분하고, 그죠? 그다음에 종류, 그다음에 측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은 요 지적 측량 의뢰예요. 자, 지적 측량 의뢰 이렇게 돼 있는데 절차, 어차피 이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절차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토지 소유자. 어떠한 토지를 만약에 분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본인이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 직접적으로 측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적 측량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무엇을 해라?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지적 측량은 누구에게 의뢰를 하는 거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때 지적 측량 수행자라 함은 지적 측량 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적 측량 업자와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적 측량 수행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에게 의뢰할 수 있는데 의뢰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적 측량 구분할 때. 그죠? 어떤 게 있었어요? 당연히 검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는 거고, 이 검사 측량하고 그 다음에 무엇? 지적 제조사 측량. 지적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을까요? 지적 제조사 측량은 국가가 하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소관청이 하는데 이것을 책임 수행기관에 위탁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의뢰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측량이 아니에요. 알겠죠? 두 가지. 검사와 제조사 측량은 의뢰할 수 없다라는 것. 요거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가 수행자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 뭐를 납부해야 될까요? 측량 수수료를 내야 되겠죠. 측량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수수료를 내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다로 된 토지에, 바다가 되면 바다로 된 토지는 등록을 무엇한다? 말소를 하겠죠.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또한 토지 소유자가 지난번에 예전에 나왔던 거죠.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어.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에 의해서 조사 또는 무엇을 했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해가지고 지적 공부를, 조사 또는 측량을 해서 지적 공부를 무엇을 했어요? 지적 공부를 정리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 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어요? 공부 정리 수수료를 토지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이렇게 나왔죠. X. 참고적으로 체크해서 보시고. 수행자는 이제 의뢰를 받았어. 의뢰를 받았으면 이제 무엇을 작성을 하는 거냐면,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누구한테 제출하냐면은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지적 소관청에게 제출하는 이유는 뭐냐? 소관청에 제출하는 이유는 소관청에 제출하게 되면 소관청은 측량에 필요한 정보를 수행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제출하냐면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의뢰를 받은 그 다음 날까지 무엇을 제출한다?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소관청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적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무엇을 해서 측량을 하는 거죠. 측량을 해서 그 성과를 무엇한다?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정확성에 대한, 측량 성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무엇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설명해 드린 거예요? 56페이지 그 상단 부분까지 설명해 드렸고, 그 4번에 보면 수수료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들은 수행자는 측량을 해서 성과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뭐가 나오냐면은 측량 기간하고 그 다음에 무엇?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측량 기간은 5일이죠. 측량 기간은 며칠로 한다? 5일로 하고요. 검사 기간은 며칠로 해요? 4일로 하죠.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아니 되고요. 이렇게 법정 기간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가 서로 협의를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하고 수행자, 소관청 아니에요. 토지 소유자와 수행자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게 되면 별도의 측량 기간을 별도로 다시 정할 수 있는데, 전체 기간에 4분의 3을 무엇으로 본다? 측량 기간으로 보고 4분의 1을 무엇으로 본다? 검사 기간으로 본다 이겁니다. 예전에 시험에 이게 나왔죠. 전체 기간이 40일이에요. 40일이면은 협의를 했다. 그러면 4분의 3에 대한, 즉 30일은 무엇이 되고 30일은 측량 기간이 되고 4분의 1, 즉 10일은 무엇이 된다? 30일은 측량 기간이 되고 10일은 무엇이 되냐면 검사 기간이 되죠. 간단하게 계산하는 문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체크할 것이, 토지 소유자가 분할 측량을 의뢰를 했어요. 어떤 한 필지를 분할을 해달라고 분할 측량을 의뢰를 했는데, 항상 우리는 측량을 할 때는 기계를 설치를 하죠.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측량 기계를 설치하는데,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가 측량을 해서 어떤 경계점에 대한, 분할되는 점에 대한 것을 이제 결정을 하도록 되는데, 기계는 아무 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준점 위에다가 기계를 세우는 거예요.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라고 할까요? 지적 기준점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측량이 이루어지는데, 이 분할 필지, 이 필지 주변에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 기준점이 여기에 기준점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기계를 세워가지고 이 지점에다 기계를 세워서 이것을 측량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거의 못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기준점을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끌어와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끌어옵니다. 그럼 이러한 점들이 새로 신설되는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기준점들이 요거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신설되는 점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점을 15점 이하 설치를 할 때 15점 이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며칠을 준다? 4일을 줘요. 15점 이하는 4일을 주는데 15점을 무엇했을 때는 15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4일에다가 플러스 초과하는 몇 점까지마다 4점마다 초과하는 4점마다 며칠을 더해 주냐면 1일씩을 측량기간, 검사기간에도 각각 준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지적기준점을 무엇할 때는 기준점을 새롭게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측량이 필요하죠. 측량도 필요하고 이 기준점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설치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검사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측량 기간이 소요되고 검사 기간도 소요가 되는데 기준점 설치에 대해서는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측량 기간을 5일을 주면 검사 기간도 며칠을 준다? 5일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측량 기간이 5일이면 검사 기간도 5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측량 기간이 4일이 되면 검사 기간도 4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5점 이하는 4일이니까 기준점을 설치하는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기간이 많이 늘어나겠죠. 만약에 25점이다.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돼요. 나누기 4를 하시면 돼. 나누기 4. 그럼 4, 6이 얼마? 24죠. 여기다 무조건 플러스 1을 하면 돼요. 그러면 며칠이 걸린다? 7일이 걸리는 거예요. 측량 기간도 7일, 검사 기간도 7일. 그 이후에 분할 측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점이다. 20점이면 이것을 나누기 얼마? 나누기 4를 합니다. 그럼 4, 5 얼마? 20이죠? 여기다 플러스 무조건 1을 하면 돼요. 6일이다. 17점이면 나누기 4를 하면 돼. 나누기 4, 4, 16이죠? 16이죠? 무조건 여기서 하나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측량 기간하고 검사 기간을 결정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측량 성과에 결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 측량 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를 결정하는데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이 측량 성과라고 하는 것은 측량부, 면적 측정부, 면적 측정부, 그다음 하나 더 있죠? 그다음에 측량 결과도. 측량 결과도. 이 결과도 쪽에서 만약에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결과도를 혹시라도 시험에 준비도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성과 파일도 있습니다. 책에 써있지 않지만 성과 파일도 측량 성과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 체크 하나 더 할게요. 자, 수행계획서를 언제 제출해라? 다음 날까지 제출하는데 이 수행계획서에는 이런 것들 씁니다. 수행계획서에는 측량 기간, 그 다음에 측량 일자, 그 다음에 측량 수수료, 이러한 것들이 수행계획서에 기재될 사항들이더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성과를 결정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성을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측량 성과의 검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측량 성과의 무엇이다? 측량 성과의 검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검사를 받지 않는 게 뭐냐 이거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엇? 하나는 경계보건 측량, 경계보건 측량하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 경계보건 측량하고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성과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냐면은 이것은 측량의 특성상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뭐를 받지 않는다? 성과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검사권자는 원칙은 누가 되는 거냐면은 지적 소관청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적 삼각점 측량, 지적 삼각점 측량 성과하고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에는 별도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경우에, 즉 확정 측량 같은 경우는 이상일 경우에는 누가 검사를 한다? 이상일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검사를 해요. 그리고 미만일 경우에는 누가 검사를 하냐면은
지적 소관청이 성과를 무엇한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뭐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확정 측량 규정이 C9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10,000제곱미터예요. 그 다음에 군 지역의 경우에는 30,000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30,0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검사를 해요. C9의 경우는. 이하일 때는 누가 검사하냐면 소관청이 검사. 확정 측량 규정. 그러니까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상과 미만으로 되어 있지만 확정 측량 규정에서는 이게 초과와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초과와 이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9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시도지사가 성과를 검사하고 10,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 검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보지 않아주셔도 되고 그냥 국장이 지정 고시하는 면적 규모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가 미만일 때는 누가 지적 소관청이 검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소관청이 검사를 하죠. 그 검사를 하게 되면은 성과도를 교부를 해요. 측량 성과도를 교부하는데 이 성과도는 누구한테 교부를 하냐면은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성과도는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성과도를 무엇한다? 교부하고 그럼 수행자는 다시 누구한테? 의뢰인에게. 측량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다시 성과도를 무엇한다? 교부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검사받지 않는 거 어떤 게 검사받지 않는다? 검사받지 않는 것은 경계보건 측량하고 현황 측량은 검사를 받지 않고요. 보통 만약에 이렇게 시도지사가 성과를 검사할 수 있죠. 시도지사가 성과를 검사했을 경우는 그 결과를 누구한테? 소관청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럼 소관청이 역시 또 무엇을? 성과도를 교부하는 절차로 가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적 측량 의뢰와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겁니다. 1회부터 15회부터 볼까요? 15회부터 32회까지 15회부터 32회까지 다양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외에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쭉 넘겨서 61페이지에 보시면 지적위원회가 나와요.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지적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은 거죠. 지적위원회하고 지적측량 적부심사 요 두 개가 남은 겁니다. 지적위원회와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남았는데 먼저 지적측량 적부심사부터 먼저 볼게요. 자, 교재 62페이지를 보시면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오는데 이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죠? 그쵸? 이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에 무엇이 있을 때? 성과에 다툼이 있었다.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지적측량 적부심사입니다.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적부심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적부심사는 3, 6, 7, 9, 367, 369 요상하시면 되죠. 30일, 60일, 7일, 90일 이렇게 돼요. 3, 6, 7, 9 이렇게 딱 기억하십니다. 자, 적부심사는 절차죠. 자, 토지 소유자라든지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누구? 이해관계인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그 다음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 이렇게 했네요. 과거에는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가능한다? 지적측량 수행자도 가능합니다. 이들은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누구를 거치는 거냐면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를 무엇해서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가지고 누구한테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무엇하냐면 청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적부심사 청구를 시도지사에게 한다 그러면 틀려요. 시도지사에게 한다면 틀리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청구합니다. 이때 수행자는요. 자기가 직접 측량을 의뢰해서 직접 실시한 측량 성과 직접 측량을 해서 얻은 측량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에는 자기가 지적 측량을 의뢰하고 받은 측량 성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기억과 니은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할 것. 자,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회부하거든. 3. 그래서 여기 3이 회부예요. 30일 이내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30일 이내에 회부하기 전에 조사할 것들이 있어요. 어떠한 것들을 조사를 하냐면은 우리 교재 나와 있나 볼까요? 우리 교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냐면은 다툼이 되는 측량 경위, 측량 성과, 다툼이 되는 측량 성과라든지 측량 경위, 토지 이동 연역, 그 다음에 소유권의 변동 연역, 그 다음에 측량 기준점이라든지 구조물 등을 실측한 현황 실측도 이러한 것들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딱 보기 딱 4개잖아.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 이렇게 이제 회부를 받았죠.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그 60일 이내 무엇을 해라?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라. 60일 이내에 의결을 하도록 되는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30일을 무엇할 수 있냐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을 무엇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날라와요? 여기에 의결을 하게 되면 지체 없이 이제 서명하고 적부 심사 의결서가 시도지사에게 송부를 하겠죠. 그러면 시도지사에게 이제 송부를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이제 받았죠.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엇을 해라? 의결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더라 이겁니다. 됐나요? 자, 이때 기간 내에 이제 여기서 7일은 송부고요. 이제 90일 이내에 이제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만약에 기간 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도지사는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이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합니다. 누구한테 송부를 하냐면은 지적소관청에게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를 해요. 소관청이 할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측량 성과를 무엇할 수 있다? 수정도 가능하고요. 측량 성과를 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사항을 무엇할 수 있다?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되어 있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적부심사의 무엇이다? 적부심사의 효력. 이렇게 보는 거. 적부심사의 효력. 근데 만약에 재심사, 불복할 수 있잖아요. 불복을 했을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를 청구하는데 며칠 이내?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무엇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때 적부재심사 절차는요.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적부심사 절차를 그대로 무엇한다?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 교재 63페이지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5번하고 6번 이 국장 여기서 이제 중앙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재심사 의결서가 오겠죠. 재심사 의결서가 오게 되면 국장은 재심사 의결서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통지하는 거죠. 7일 내에 무엇을 한다? 7일 내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재심사 의결서를 시도지사에게 무엇한다? 시도지사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는 기존에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받은 적부심사 의결서에 국장으로부터 받은 재심사 의결서를 소관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나오면 항상 답은 어디에 있다? 3, 6, 7, 9에 있더라 이겁니다. 3, 6, 7, 9 이 부분에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쪽으로 와서 이제 지적위원회가 나와. 자, 지적위원회는 이렇게 지적위원회는 이렇게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61페이지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고 중앙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만 보시면 돼요. 자, 설치. 중앙지적위원회는 어디 설치하냐면 국토교통부에 설치합니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를 하고요. 여기 국장 나오면 누가 나와? 국장 나오면 중앙, 시도지사 나오면 누구? 지방. 그럼 지방지적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한다?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시험에 과거에 출제가 이렇게 나왔죠? 중앙은 시도에 설치하고 지방은 시군구에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위원회니까 누가 존재해요? 위원장이 있겠죠. 위원장은 국장이고요. 부위원장은 누가 되냐면 과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위원장은 국장이고 부위원장은 과장입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요.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바로 무엇이 된다? 위원장이 될 것이고 중앙지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 느낌 오셨죠? 지방지적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에서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바로 무엇이 된다? 부위원장이 된다 이겁니다. 위원회 구성은요. 5명 이상 10명 이내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이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무엇을 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다 숫자니까 알아두셔야 되죠. 임기는 몇 년이냐면은 임기는 2년입니다. 이때 임기는 2년인데 이때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무엇한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2년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위원장은요.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회의 소집 며칠 전? 회의 소집 5일 전. 되게 중요하죠. 축적변경위원회에서도 5일 전이잖아요. 회의 소집 5일 전에 각각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회의 장소, 안건, 일시 이것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이제 개의는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에 의해서 개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의결은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을 하고요. 여기서 하나 체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있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누가? 부위원장이 대행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부위원장도 안 되더라. 그러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무엇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뭘까요? 지적측량 접부심사예요. 여기서 하는 것은 지적측량 적부 심사만 합니다. 지방에서 하는 역할은 지적측량 접부 심사만 하고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로 넘어가는 거죠. 지방에서 하는 역할은 지방에서 심의 의결사항은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하고요. 지적기술자가 잘못했을 때는 징계합니다. 지적기술자 징계에 대한 거. 지적기술자 징계에 관한 사항. 양성도 하겠죠? 그 다음에 지적측량 기술. 요 지적측량 기술을 무엇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것을 보급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관련 정책. 지적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 업무 개선. 정책, 지적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업무 개선. 요거 업무 개선.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을 하죠. 양성, 징계, 업무 정지도 들어가나요, 혹시? 미음에 보면 나와 있네요. 업무 정지. 여기 양성뿐만 아니라 양성, 징계, 업무 정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이 중앙지적위원회 역할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본서에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 나와요. 어찌됐든 위원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필요하기 때문에요. 제척 사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위원들의 어떤 회피라든지, 그 다음에 기피 신청, 이러한 부분들도 시험에 한 번 정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기본서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데, 뭐 상식적인 선에서만 보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뭐 중개사법에서도 나오는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적부심사와 지적위원회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항상 공부하실 때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셔야만 양도 줄일 수 있고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기본서를 보든 요약집을 보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교재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책만 읽는다? 그런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알고 책을 봐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 보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리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꾸준하게 보시면 어느 과목이든 마찬가지예요. 뭐 책만 주구장창 3번 읽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기본서를 보게 되면 기본서가 편하게 읽혀질 겁니다. 그렇게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편이에요. 전체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한 7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쵸? 7시간 정도. 제가 지금 수업한 내용에서 11개, 12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 제2편 부동산 등기법으로 들어갑니다. 좀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